가뭄으로 타들어가던 들녘에 단비가 내렸지만 가뭄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어서 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자칫 물류 대란이 우려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선 8기 비전공약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남군 신청사 개청식이 열렸습니다. 해남군은 새로운 해남 100년의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다행히 최근 며칠 사이 비가 내리고 있지만 가뭄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밭작물의 경우 물이 부족하다 보니 생산량 감소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전남 무안군 현경면의 한 저수지입니다. 농사철을 맞아 가득 차 있어야 할 저수지에 물이 절반도 없습니다. 계속된 가뭄에 밭작물 생육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싹이 트기 전 충분한 물을 줘야 하지만 물이 부족하다 보니 고구마 등 밭작물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양파는 한 달가량 수확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 보리와 양파, 마늘 등은 올해 수확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깨나 들깨 지금 씨앗을 파종해놔서 거의 좀 발화가 될 수 있게 물이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고. 올해 전남 지역에 내린 비는 227.7mm로 평년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저수율은 6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밭작물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해 용수 개발과 함께 양수 장비 등이 지원되고 농촌 일손 돕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수율 50% 이하 저수지는 하천수와 하류 지역 양수로 용수를 확보하고 용수 부족 지역은 관정 개발, 하상 굴착 및 양수 장비를 지원하여 다행히 단비가 내렸지만 가뭄을 해결하기엔 충분하지 않다 보니 농민들의 마음은 여전히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올해 북극 이상 기온의 영향 등으로 평년보다 바다 수온이 1도가량 높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전라남도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등에 따르면 올해 고수온은 지난해보다 보름 빠른 7월 초중순부터 시작되고 7월 중순쯤 적조특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측돼 양식장 밀집 지역인 여수와 공, 완도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우려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가 전남 지역 소비자 물가 고공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상승했지만 전남은 6.2%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체감 물가를 반영한 생활 물가 지수는 7.6%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상승폭이 컸던 품목은 경유였고 밀가루값, 식용유, 돼지고기 가격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확대와 유지를 주장하며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와 국토부 모두 강경한 입장인 가운데 파업이 장기화되면 자칫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전국의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광산구 하남산단과 광양항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 2,600여 명이 파업 출정식에 참여했습니다. 파업의 여파로 화물을 실지 않고 운송을 멈춘 트레일러가 수킬로미터 가까이 늘어섰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대화에 나설 때까지 물류의 주요 거점지에서 운송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파업으로 일몰지를 폐지하자! 파업의 주요 쟁점은 화물차 기사의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의 종료 여부입니다. 화물 노동자들은 올해 만료될 안전운임제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해 기사들의 생계와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명분 없는 파업이라며 강경히 맞서면서 운송 중단은 장기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현 정부와 그리고 국회는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서로. 성실한 답변과 책임 있는 교섭으로 성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물류 대란이 발생할 거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은 파업에 대비해 컨테이너 적치 공간을 확보하거나 철도 등 대체 운송책을 마련한 상황이지만 파업이 길어지면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 소속 화물기사들이 대부분 근무하는 광주 삼성전자와 위니아 에어컨, 기아차 등에선 배송 차질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경찰청은 파업 현장 일대에 기동대 인력을 배치하고 사업장 내 차량 통행 방해와 폭행 등 혹여나 발생할 불법 행위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 전남 배전 전기 노동자들도 정당한 임금과 휴식권을 요구하며 내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 전남 전기 지부는 나주 한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전기 노동자들은 전국 최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도 차측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는 물론 3일의 하계 유급 휴가마저 없애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광주 전남 67개 한전 협력업체 소속 조합원 830여 명이 참여합니다. 전남에서 코로나19로 숨진 확진자의 96%가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특히 치명률이 높은 80대 이상의 사망자의 62%를 차지하고 있다며 중증 예방을 위해 추가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4차 접종을 먼저 실시한 이스라엘 백신 효과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이 3차 접종을 한 경우 백신 효과가 7개월 동안 지속됐고 4차 접종 이후에는 중증 질환 발병률이 3배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선 8기 비전공약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김 지사는 민선 8기에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문현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재선 고지에 오른 김영록 지사가 민선 8기를 전남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호남 정치복원과 소외 극복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4년 도정 비전을 설계할 민선 8기 비전공약위원회 설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비전공약위원회는 민선 8기에 도정 비전을 마련을 하고 공약사항에 대한 효과적인 실천 방안 등을 종합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동위원장에는 박민서 목포대 총장, 최일 통신대 총장, 고영진 순천대 총장, 그리고 박명성 예술감독을 위촉해 지역 안배를 고려했습니다. 위원회는 총 4개 분과 30명 안팎으로 구성됐으며 학계와 사회단체 청년 대표 등이 대거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권역별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서 도민들의 소중한 의견과 정책 아이디어를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비전공약위원회는 앞으로 한 달 동안 민선 8기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고 확정해 도민 보고회에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6일 지방선거 당선인을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이른바 순수 무소속 바람의 주인공으로 불리는 김희수 진도군수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진도 국민분들과 시청자분들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 승리는 저 개인적인 승리라기보다는 전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잘못된 군정을 바로잡고 기관산업을 살리고 다수 서민,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라는 전체 국민의 엄중한 명령으로 알고 이걸 반드시 실현하고자 합니다. 3전 4기 끝에 군수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군수직에 도전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저는 36년 동안 행정공무원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군청 과장 및 읍면장으로 많이 재직을 했는데 업무 추진의 한계를 느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단체의 수장인 군수가 되어야만이 전체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것이 출마 계기가 되어서 여러 번 낙선하면서도 오늘
당선의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네, 선거 기간 내내 혁신을 강조하셨는데요. 사실 모든 후보가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하긴 합니다만 김희수 진도군수 당선인께서 강조하는 혁신은 뭔가요? 첫째, 기간 산업의 혁신입니다. 둘째는 교육의 혁신이고, 셋째는 복지의 혁신입니다. 넷째는 관광, 문화, 체육, 예술의 혁신이고, 다섯 번째는 정말 군민을 내 가족처럼 모시는 위민 행정을 하는 봉사, 행정의 혁신입니다. 공약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이 SOC보다는 농수산업에 투자를 늘리겠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판단을 하신 겁니까? 예, 우리 진도군은 농업 인구가 약 60%, 수산 인구가 20%,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가 약 20%의 산업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SOC도 중요하지만은 전임 군수님께서 많이 하셨고, 지금은 기간 산업인 농수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소득이 증대되면은 다수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도군 인구가 3만 명 선이 붕괴됐습니다. 소멸 위기 지역이기도 하고요. 인구 청년 대책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중앙정부의 농촌과 소도시, 이 살리기 정책이 선행돼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군의 경우에 1년에 사망하시는 분이 한 400명 이상이고, 예, 신생아 출산 수는 한 13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00명 정도가 자연 감소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교육, 의료, 문화, 일자리, 환경 등 복합적인 이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농, 귀어, 귀촌을 장려하고 출산, 육아 정책을 시행하는 자구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9급 공무원 출신으로 군수에 당선되셨으니까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가 누구보다 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김희수 군수 취임 이후 진도 공직사회에 어떤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변화될 것입니다. 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실현해내겠습니다. 경력과 능력 위주의 인사, 친절 공무원에 대한 우선 승진 제도 등을 잘 지킨다면은 군수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만을 섬기는 참다운 공직자상이 정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희수 진도군수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해남군은 오늘 군민광장에서 신청사 개청식을 갖고 새로운 해남 100년의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해남군청 신청사 개청식에는 군민 등 1000여 명과 중국 총영사 등이 참석해 청사 신축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해남군을 축하했습니다. 해남군 신청사는 기존 군청 뒤편에 7층 규모의 군청사와 5층 규모의 군의회 청사가 배치됐고, 복원된 해남 읍성을 넘어 군민광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건축됐습니다. 목포 해상 W쇼 불꽃쇼 소음 민원이 잇따르면서 목포시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포 해상 W쇼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40분간 공연하고 있는데, 평화광장 인근 주민들을 중심으로 불꽃쇼의 소음 피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7월까지 주 2회 공연을 한 뒤에 8월 이후부터는 주 1회 공연에 집중해 소음 민원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저녁 8시쯤 해남군 화산면 관동리 국가관리방조제에 설치된 배수 관문 6곳 가운데 3곳이 닫히지 않아 만조로 밀려든 바닷물이 관동천으로 유입됐습니다. 이 사고로 모내기를 마친 논 60헥타르가 바닷물에 침수됐는데 염분 피해 면적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해남군은 배수 관문 오작동 사고로 보고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3시간 이상 바닷물이 유입된 상황을 감지하지 못한 데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던 박찬호 광주지검장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박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 2%에 이미 검수완박 국면에서 검찰 고위직의 한 사람으로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바 있다며 사직 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때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낸 박 검사장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 중 한 명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목포 민주당이 발표했던 목포시의회 개혁안이 이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목포 민주당 목포시 의원 후보자들은 지난달 25일 목포시의회 윤리특위와 별개로 각계각층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윤리조사위원회를 신설해 관리 감독을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11대 목포시의회에서 황제 접종과 부동산 투기 등의 논란을 겪으면서도 윤리특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시의회 자정기능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암 3호 농협이 농협중앙회에서 선정하는 범농협 사회공헌 우수 사무소로 꼽혔습니다. 영암 3호 농협은 지속적인 헌혈 캠페인과 특수학교 장학금 지원, 고령농가 일손 지원 등 다양한 사회봉사를 실천해 온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라남도 체육회는 목포 해양대학교와 해양스포츠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목포 해양대 해양스포츠단에 2천만 원의 창단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4월 창단한 목포 해양대학교 해양스포츠단은 조정과 카누, 요트 등 3개 종목의 14명의 선수단으로 꾸려졌습니다.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이 찾아가는 기념관을 운영합니다. DJ 기념관은 오는 24일까지 전남 도립도서관 남도화랑에서 김대중 그 불멸의 순간을 주제로 DJ의 민주화 정신을 담은 사진 55점을 전시합니다. 이후 전남대학교, 청남대에서도 찾아가는 기념관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해남군은 11월 4일부터 사흘 동안 열릴 예정인 제4회 해남 미남축제를 앞두고 음식 컨설팅 참여 업체를 오는 15일까지 모집합니다.